네, 방송 살펴보겠습니다. KBS의 저널리즘 토크쇼 J라고 있지 않습니까?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이에요. 사실 저널리즘 토크쇼 J가 정말 잘하면 제가 이거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당분간 제가 뉴스 비평을 좀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손석희의 뉴스룸을 비평을 했나 봐요. 그러면서 우리 그 정세진 아나운서 앵커 출신인데요. 말실수를 했네요. JTBC 소셜 라이브를 저는 한 번도 안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뭐 하자는 거지? 어? 그러니까 미디어 비평 프로의 앵커가 미디어 비평 대상 프로그램 안 봤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예의도 아니고 그 시청자들에 대해서도 예의가 아닌 거죠. JTBC에서도 에 대해서도 그렇고 일단 타사니 조심스럽겠죠. 그래서 권석천 씨 이분은 이제 중앙일보 칼럼니스트인데 이 양반이 JTBC 보도국장이 됐어요. 칼럼으로 날리던 양반인데 이 양반이 뭐라고 했냐면 현장을 연결하고 현안에 대해 계속 집요할 정도로 우린 파고 들어간다. 한 발 더 들어간다는 콘셉트에 따른 것이다. 확실히 달라요. JTBC 뉴스가 한 발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방송 기자들한테 보기 어려웠던 그냥 표피적으로 보통 보여주기에 급급하는데 그걸 넘어서 뭔가 그 백스토리, 비하인드, 핵심까지 들어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엿보이거든요. 뭐 이런 얘기예요. 신뢰도 영향력 근원이 독립성에서 온다. 근데 이제 사실 부끄러운 게 뭐냐면 KBS가 미디어 비평을 하려면 정말 중요한 게 스스로 내부를 돌아보지 않으면 그 동력이 안 나옵니다. 과거에 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잔혹합니다마는 자기 가족을 먼저 전장에 나가는 장수가 자기 가족을 먼저 죽이고 나갔다 하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사실인지는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먼저 자기가 결사적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KBS가 언론사잖아요. 뉴스를 하는 언론사. 그것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는 KBS 메인 뉴스를 가지고 있는. 그러면 자기네 뉴스만 일단 미디어 비평해도 돼요. 솔직히 말하면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 자기네만 잘하면 다 이렇게 위인물이 맑아지면 다 맑아지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만 잘하면 돼요. 근데 자기네 뉴스 비평하기가 제일 어려워.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미디어 비평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과거에 MBC에서 미디어 비평을 할 때 제가 취재 담당이었는데 저희는 MBC 보도를 제일 많이 틈나는 대로 제일 많이 고발했어요. 심지어 MBC 보도국 기자들이 해외 연수 가는 거 그거 재벌들이 보내주는 연수 많이 간다. 그런 거 고발했어요. 그래서 MBC는 저희 보도 때문에 욕 많이 먹었죠. 결국 MBC만 재벌들이 보내주는 언론인 연수를 안 가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듯이 자기들 내부의 문제, 내부의 뉴스부터 반성하는 것이 필요한데 남의 뉴스를 지금 지네보다 잘한다고 하는 뉴스를 어떻게 까겠어요. 그러니까 한계지. 이게 바로 KBS의 공정 보도를 위한 역량이 아직 안 돼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거 상당히 저 역시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말하기 어려운. 그런데 아무도 안 하니까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이 기사를. 뭐냐면 적어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언론 단체는 과연 자기들의 역량이 적당하게 적정한 수준에서 구성되어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일 안 하고 MBC에서 1억씩 받아가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적폐들 2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지용이든 구사대든 기자나 PD의 이름을 달고 아직까지 있어요. 그대로 200명이. 그 사람들한테 일 시킬 수가 없잖아요. 무슨 일 시키겠어요. 근데 1억씩 따박따박 좀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월급이. 연봉이. 그럼 벌써 200억이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적어도 세금이 들어가는 공적 언론에 있어서는 저는 이 구조조정이란 말 썩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저 역시도
저 역시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국민에 대한 세금을 쓰는 조직에서는 우리가 과연 합당한 수준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가? 과도하다면 줄여내야 될 것이고, 혹시 과거의 생산 방식을 고집하느라고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언론 구조 개혁을 못하는 건 아닌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처럼 그렇게 모든 부처에 기자를 보낼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연합뉴스 잘 관리해서 연합뉴스 기사 쓰고 나머지는 이슈별로 떼야 됩니다. 이슈별로, 현안별로. 근데 지금은 백화점식으로 다 언론사마다 다 출입 부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면 적은 기자로도 훨씬 더 생산성 높고 국민들, 시청자들이 보기에 받아들이시기에 더 체감되는 좋은 뉴스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기자들은 전문성은 올라가는 대신에 자기들의 업무라든가 힘들어지겠죠. 대우도 덜 받고. 지금 어디 가면 뭐 기자실 가서 딱 이러고 있으면 다 해주는데 국민의 이름으로 이제는 한 번쯤 이런 BBC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과연 적정한 수준의 노동 여건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우리 주권자로서 들여다볼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도전이 있어요. 방송 현업자들한테는 올해 가장 현안이었던 8개월째 갖고 있는 미투 운동에 대한 변화 요구를 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양성평등 위반 혐의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재 안건으로 올라오는 게 이를테면 작년에 한 건도 없었대요. 그런데 올해 벌써 1월부터 8월 사이에 16건이야. 그러니까 올해 한 30건 정도 최소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게 과거에 비해서 양성평등을 더 많이 위반해서가 아니라 미투 이슈가 불거지고 젠더 감수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민원이 늘어난 거지.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 문제를 중하게 봤기 때문에 제재 안건이 늘어난 거죠. 상당히 바람직한데 앞으로도 더 조심해야 될 사안인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거 살펴보면서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여기서 이런 얘기들을 했대요. 막 진행자가 추성훈 선수도 야노시오를 부인으로 맞이하고 류현진도 배지연 모델 출신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이게 돈을 따라간 거냐 남자의 능력을 따라간 거냐 뭐 얼굴만 예쁘면 뭐하냐 마음이 예뻐한다 이런 따위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YTN 라디오에서. 그런가 하면 채널 A에서는 제가 이거를 안 읽어야 되나? 여하튼 뭐 여러분들이 이걸 기사 읽으시려면 또 불편하시니까 김아랑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와 관련해서 여자들한테 예쁘다는 소리 많이 해주면 훨씬 기분도 좋고 성적도 좋아질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대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마이크를 쥘 수 있는지 방송 현장도 너무 민주화된 거 아닌가? 개나소나 마이크를 다 이렇게 쥐어주고 이런 말을 해도 가만히 놔두고 하니까 반복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겠죠? 여자들은 공부 잘하는 거 운동 잘하는 거 아무 소용없다 예쁘면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대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갔던 게 생방송 중에 진행자가 아닌 출연자들이 한 말이라서 봐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자체적으로 출연 정지 조치 등을 취한 점을 고려해서 솜방망이 약하게 때려줬다는데 생방송 중에 그러면 MC 말고 이렇게 출연자들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 사람들만 출연 정지시키면 된다는 건데 그거 아니죠. 똑같이 책임져야죠. PD가 책임지든지 회사가 책임지든지 좀 더 강한 제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현성월 죽었다 살아난 분 아닙니까 이분? 근데 이분한테 무슨 뭐 명품 브랜드 바꿔드는 그런 여자다. 뭐 이따위 얘기를 또 TV조선에서 했대요. TV조선도 모니터를 좀 더럽다고 똥을 피하면 자꾸 똥밭이 됩니다, 여러분들. TV조선도 열심히 모니터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EBS 빡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EBS 교육방송인데 왜 시사를 하느냐 그렇게 해서 금지하는 법안을
냈대요. 그래서 이거 뭔가 봤더니 저는 못 봤습니다만은 빡치미라고 해서 대국민 청원 프로젝트를 표방한 프로그램인데 갑질공화국 문제, 청년 임대주택 논란, 동물 학대, 의뢰 반란 등의 주제를 다뤘답니다. 그러니까 싫은 거야. EBS 자한당이 이런 방송 못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EBS를 더 응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건 뭘까요? 여러분, EBS에 관심을 가집시다.